저는 40년 넘게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정희입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환자 한 사람을 보며 마음 깊이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식습관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 고통을, 이 후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단순히 먹는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평생 투병을 피한 경우도 많고 반대로 무심코 반복한 나쁜 식습관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운 분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혈색도 좋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병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 불립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 없이 눈, 신장, 심장, 다리 등 신체의 주요 기관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진행된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전신 질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매일의 식사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식습관 개선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결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당신 몸속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주 먹는 주식에 숨어 있습니다. 흰쌀밥, 국수, 흰빵 이런 음식들은 한 끼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모두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고령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쉽게 조절할 수 있었던 혈당이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들어온 당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혈관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흰쌀밥 한 그릇, 하얀 국수 한 그릇이 눈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몸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즐겨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는 식후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국 당뇨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합병증의 위험을 훨씬 앞당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 조절은 훨씬 쉬워집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해보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잡곡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만 홀로 먹는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쉽습니다. 대신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함께 넣어주세요.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흰쌀밥에 익숙했던 분들은 현미밥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놀랍게도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의 그림자를 멀리 밀어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단 하루의 결심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사의 선택이 수십 년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부터 바꿔봅시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급료를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밥이나 반찬은 신경 써도 차 한 잔, 음료수 한 잔은 별다른 고민 없이 입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소한 습관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숨은 주범이 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건강한 이미지가 강한 유자차, 식혜, 수정과 꿀물 같은 음료들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이 음료들을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음료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자차 한 컵에는 무려 20에서 30g 이상의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각설탕으로 치면 6개에서 8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단 한 잔의 유자차가 식후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고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췌장은 과로를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식혜,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설탕이나 무려디 들어가는데 이 음료들은 입에 달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오히려 과잉 섭취하기 쉽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음료가 건강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당분이 숨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마시면 너무 건조하고 허전하지 않나요? 차 한 잔조차 안 되면 삶이 너무 삭막해질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맛있는 음료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 보리차, 무가당 녹차 같은 음료들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하루 6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당뇨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리차는 구수한 맛이 있어 물이 밋밋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 완화에도 좋습니다. 무가당 녹차 역시 추천합니다. 녹차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해 혈당 조절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녹차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에 익숙했던 입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주만 노력하면 점차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맛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만드는 건 이런 작은 습관의 전환입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을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 식후 유자차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 이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손에 들린 컵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놓치는 아주 위험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야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후 늦은 시간에야 겨우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 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달콤하게 풀기 위해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치킨, 라면, 족발, 피자. 이토록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야식 한 끼가 단순한 먹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식은 보통 고열량,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 많습니다. 게다가 야식은 활동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섭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량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들을 야간에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높은 혈당을 조절하려고 무리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당뇨병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야식 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로 밤새 유지하게 만듭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고 이로 인해 췌장, 간, 심장까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폭식 역시 큰 문제입니다. 평소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하다가 한 번에 과도한 양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더욱 불규칙하게 만들어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별로 안 먹었으니까 밤에 먹어도 괜찮겠죠?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거른 것과 야식을 폭식하는 것, 모두 혈당 조절에는 매우 불리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에너지를 섭취하고 소화하는 것을 가장 건강하게 여깁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혈당 안정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복감을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야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인 허전함을 채워주고 공복감을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허기가 참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대신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같은 가벼운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 하나,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거르지 말고 점심과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하루 전체를 균형 잡히게 설계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혈당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야식 한 번쯤 괜찮겠지, 폭식 한 번쯤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쌓여 결국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단 한 번 야식을 참아내는 것, 오늘 단 한 끼라도 폭식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결심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을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한 식습관은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십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뇨를 걱정하거나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과일 섭취 역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일에는 상당한 양의 자연당 즉 과당, 프럭토오스, 과포도당, 글루코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감, 망고, 체리 같은 과일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송이를 그냥 다 먹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도 약 15에서 20g의 당이 들어있으며 감 한 개에는 무려 30g 이상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디저트를 먹은 것과 다름없는 양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먹은 과일이 식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의 기능은 지치고 맙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당뇨병의 진행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과일은 액체로 섭취할 때 더 위험합니다. 과일 주스나 스무디처럼 과일을 갈아 마시면 과일 속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되고 당만 농축된 형태로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혈당은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게다가 주스를 마실 때는 과일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 분량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엄청난 양의 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단,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자두, 딸기,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과일을 큰 접시 가득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섭취할 때 과일 한 줌 또는 작은 그릇 하나 정도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와 함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는 식사와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되도록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도 명확히 정해두세요. 당뇨를 관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하루 과일 섭취량을 1~2회, 한 번에 작은 크기의 과일 1개 분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과일은 건강식일 수 있지만 혈당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자연에서 온 당분이라고 해서 인공 당분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당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은 곧바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며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과일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절제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적당히, 균형 있게 지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일 한 입이 주는 달콤함보다 건강한 삶이 주는 달콤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일 섭취에 이어 또 하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점점 더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과자, 인스턴트 식품들. 편리하고 빠르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된 형태입니다. 문제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 식이섬유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열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즉,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결과적으로 면역력과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은 급속도로 치솟습니다. 췌장은 긴급히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애쓰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피로해지고 기능이 약화됩니다.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의 위험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 부족은 포만감을 떨어뜨려 과식을 부추깁니다. 식사 후에도 쉽게 배가 고프고 간식이나 달콤한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 끼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잎채소, 브로콜리, 오크라,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매 끼니에 한 주먹 이상의 채소를 꼭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푸짐하게 채소를 넣어 끓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통곡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을 선택해보세요.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아 섬유질이 풍부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또 콩류도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식단에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섬유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25에서 30g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한 끼 한 끼 채소를 더 추가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 장에서 부풀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6에서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으며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가장 쉽게 부족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매 끼니에 채소 한 주먹이라는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혈당 수치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 접시의 신선한 채소, 한 그릇의 통곡물, 그리고 한 컵의 따뜻한 물,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채소가 올라올까요? 따뜻한 한 끼 속에 건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식이섬유 섭취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하는 또 하나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만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단백질은 누구에게나 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점점 탄수화물 위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흰쌀밥, 빵, 떡, 면, 간편하고 맛있지만 문제는 이런 식사들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만 위주로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고 다시 간식이나 군것질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하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은 점점 망가집니다. 반면 단백질은 소화되고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식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다음 식사 때까지 간식을 찾지 않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반대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1기가지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저녁에는 두부 부침이나 오징어 볶음을 곁들이는 식이죠. 굳이 거창하거나 비싼 음식일 필요 없습니다.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두부,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달걀, 그릭 요거트, 무가당, 콩류, 병아리콩, 검은콩 등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기 적은 부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닭가슴살 스테이크, 두부 스낵, 고단백 요거트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체중 1kg당 1g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치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매 끼니에 단백질 음식을 하나씩 추가한 다음은 가벼운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육류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나 가공육, 소시지, 햄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단백질 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섭취를 해야 합니다. 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도 함께 풍부해 혈당 관리에 2배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근육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식탁 위에 단백질 식품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혈당 관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당장 오늘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흰쌀밥과 김치만 먹던 식사의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 두부 부침을 곁들이는 것, 생선구이를 한 토막 올려보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명적인 식습관들, 이것들은 단순한 식사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식습관들만 바로잡아도 우리는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수많은 합병증, 망막병증, 신장병, 심혈관 질환 같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식사의 선택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 몸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치명적인 식습관들, 과도한 단순당 섭취, 과식과 폭식, 아침 식사 거르기, 음료수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 식이섬유 섭취 부족, 단백질 섭취 소홀, 이 습관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간식으로 과자를 집어들기 전에 견과류 한 줌을 선택하는 것, 식사를 조금 덜어내고 천천히 먹는 것, 아침에 바빠도 삶은 달걀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것, 갈증이 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 매 끼니에 채소를 한 주먹 추가하는 것, 식탁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곁들이는 것. 이처럼 아주 작지만 실천 가능한 선택들이 당신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한 끼에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스스로 칭찬하고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은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우리의 눈, 심장, 발, 뇌까지 전신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무서운 전신질환입니다. 그리고 한번 당뇨병이 시작되면 완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리하고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천천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한 끼 한 끼가 모여 미래의 당신을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길고 건강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하루 한 끼, 작은 한 숟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20년 후를 바꿉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랜 시간을 위해 지금 식탁 위 작은 혁명을 시작해 보세요.